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나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미나리과 식물입니다. 제가 하천에 나와 있는데 하천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나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도 많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큰 강 주변을 따라서 핏줄처럼 조그만한 실개천에서부터 하천, 조금 폭이 넓은 강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강줄기 하천 주변에는 미나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드셔도 되지만 이른 봄철서부터 초여름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서 자연에서 나는 이런 들나물들 섭취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가게에도 보탬이 됩니다. 미나리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간 해독을 하고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는 것 아실 테니까 미나리과 식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아직은 새싹이라서 어린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미나리가 자생하는 곳이 하천이잖아요. 하천이고 습지 주변이고 저수지 같은데 미나리가 많잖아요. 미나리과 식물들이 대부분 습기를 좋아합니다. 습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곳에서 찾으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약초도 되고 나물도 되는 이런 식물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나리과 식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맨미나리입니다. 맨미나리 속에는 맨미나리가 있고요, 신감채가 있고요, 가는잎밭이라고 있습니다. 좁은잎밭인가? 세 종이 있습니다. 전부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생채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이 좋아서 맨미나리, 산에서 나는 미나리란 뜻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뭐냐고 찍어서 궁금증 해소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십니다. 하천 주변에, 또 산골짜기면은 골짜기 주변, 물 흐르는 계곡 주변에 좀 제법 보입니다. 향이 미나리 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맛있는 나물입니다. 제 조노밭입니다. 조노밭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막 밟고 다니는데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된 거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뾰족한 씨앗처럼 생긴, 제가 나눠드린 씨앗처럼 생긴 잎이 두 장이 양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어밭에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뜯어 먹었거든요. 이 뜯긴 흔적 있잖아요. 이거는 고라니가 와서 밤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훑어 먹고 갔습니다. 여기 제가 비교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토종 전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요거는 유럽 전어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하는데도 손가락이 잘 안 보이죠. 그만큼 입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입이 한 장처럼 보여요. 그리고 전초에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털 있는 거 보이시죠? 흰 털이 많아서 분백색으로 보입니다. 이 유럽 전어고요. 유럽 전어 뿌리는 기껏 굵어져야 새끼손가락 정도,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굵어지고요. 전어는 단연초이기 때문에 엄청 굵어집니다. 옆에 이렇게 새끼 친 것도 보이시죠? 자촉을 달기도 합니다. 제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그죠? 입 사이로. 유럽 전어는 안 보입니다. 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전어도 털 전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털 전어하고 섞여 있는데 훨씬 적습니다. 털이 있어도 적게 보이고 유럽 전어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전어는 미나리 향도 나지만 약간의 고수향도 섞여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나물입니다. 유럽 전어 찾으시려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안천 주변이라던가 중랑천 이런 곳에
물이 흘러가다가 모래턱을 이루는 것 있잖아요. 고수부지 같은데 주변에 찾으시면 많이 있고요.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변, 용인에서는 송전천, 진위천, 안성천, 평택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황구지천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 펴놓고 보시면 황구지천이라고 나오는데, 저기 수원 성균관대 쪽인가 그쪽에서부터, 저수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 하천 주변으로 보시면 유럽전호도 많고요. 운이 좋으면 삼립국화도 드문드문 하천변에 보이니까요. 진이천, 안성천, 평택천, 황구지천, 경안천, 이런 곳에 주변에 찾으시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강 주변에도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유럽 전호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전호는 안 보입니다. 그게 유럽 전호와 우리나라 토종 전호의 차이점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2년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기를 한 2말 가까이 나눠 드렸어요. 2말 가까이 나눠 드리면서 지저분한 거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붙어 있던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털어서 파종을 시켜 봤습니다. 작년에도 파종을 했는데 지금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 있고요. 여기 작년에 발화된 것들입니다. 발화되고 조금 큰 것들은 이식했습니다. 이식하고 여기에서 큰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같이 성장한 건데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2년에 걸쳐서 크는 것도 있겠지만 똑같은 개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다르게 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장시켜서 또 제 놀이터로 옮겨서 여기서 씨앗이 생기면 나눔도 할 거고요. 하지만 이전에 대단위로 나눔하던 그런 나눔은 못 해드리고 한 10분 내외씩 다른 씨앗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항상 들매곡가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종판에서 옮겨 심은 당귀입니다. 당귀, 참당귀죠. 당귀는 등산하면서 잎을 한 장,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장만 딱 뜯어서 우물거리다가 삼키고 물을 마시게 되면 단맛과 그 청량함이 그 힘든 등산을 잊게 할 정도로 굉장히 청량함이 느껴지는, 피를 잘 돌게 하는 아주 고급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미나리과에는 맛있는 나물이 대부분입니다. 다 생으로 먹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독성이 강한 식물이 몇 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지리강알입니다. 지금 아직은 어려서 바디나물하고도 비슷해 보이고 참당귀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구분이 안 되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당귀 향도 안 나고 바디나물에서 나는 그런 향긋한 향도 안 납니다. 지리강알이 왜서 위험하냐 하면요, 경상북도 영양 일월산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지리강알을 나물로 드셨습니다. 생으로 먹었냐고요? 절대 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채취를 하시면 잘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사용하시는데, 삶아서 데쳐서 말리고 또 나중에 말려놨다가 다시 먹으려면 또 데쳐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독성이 중화되는데 금죽이라고 해서 상당히 맛있는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미나리과 중에서 위험한 식물 중에 하나인 지리강알인데 아직은 그 특성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성장하면 제가 다 자세한 영상으로 어디가 구분 포인트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나물이 미나리과에 속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리강알입니다. 참당귀는 사과 화분에다가 제가 파종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어수리도 올라옵니다. 제가 1분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주인공입니다. 모델이에요. 이 화분에
빽빽하게 모종이 심겨져 있었는데 나눔하느라고 솎아냈더니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씨앗도 달리더라고요. 어수리는 생긴 거와 다르게 털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향도 엄청 좋고요, 맛도 뛰어나고요. 오죽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서 어수리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어수리는 생긴 거와 다르게 미나리과입니다. 미나리가 어디에 많이 살아요? 물가에 많이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수리 찾으러 높은 고산지대 안 가셔도 됩니다. 하천 주변, 골짜기 주변 해가 잘 드는 경사진 곳을 찾으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청평, 가평, 양평 이쪽으로 하천 주변에 습기가 좀 있으니까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나물도 있습니다. 바디나무는 잎이 처음에 3장씩 올라옵니다. 3장씩 단정하게 올라오죠. 무슨 소리야, 이거는 여러 장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이면 잎이 갈라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요게 3장입니다. 예, 3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깊게 갈라져서 그렇지 요거 잎이 3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씩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잎 변이가 이렇게 심한 것이 바디나물이고,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뿌리채 깨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이거 먹는다고 당뇨 걸리신 분들 바로 낫지 않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시고 나물로 즐기셔도 여기에 있는 효능은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채 캐시면 내년에 못 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지상구만 채취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서서 채취하셔야 운동도 되고 당뇨도 예방되고 합니다. 바디나물입니다. 여기는 비타민 나물이라고 부르는 영화자도 지금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요 근처에 제가 화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넓은가 봐요. 집이 좁은데 싫은가 봐요. 넓은 데로 이사 왔습니다. 영화자입니다. 선바디라는 나물입니다. 미나리과 식물이고요. 울릉도가 특산입니다. 울릉도가 특산이에요. 제가 먹어본 미나리과 나물 중에 맛은 가장 없는 것 같습니다. 별 향이 없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별 향이 없고 강한 맛도 안 나지만 반면에 뭐 꺼려지는 그런 맛도 안 납니다. 하지만 약성도 꽤 괜찮아서 대단위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화원에서 하나 얻어온 건데 무늬는 어디 가고, 지금은 번식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큰 꽃대가 두 대나 달렸어요. 그래서 씨앗도 받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누가 나눔 받아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선바디입니다. 마트에 가면 참나물이라고 판매하는 나물 있죠. 이게 참나물이라고 파는 파드득 나물입니다. 미나리과 식물이고요. 단연초입니다. 생으로 드실 수 있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나리과 식물들이 습지에 산다고 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자생 상태에서 파드득 나물이 자생합니다. 주변에 미나리 아제비과에 개구리 미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 가시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드득 나물은 전체에 털이 하나도 없이 뺀질뺀질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 가시나 개구리 미나리 요런 것들 중에 털이 있으면서 파드득 나물하고 흡사하게 생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의심나면 언제든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나물인 파드득 나물입니다. 참나물 아니에요. 이 나물이 참나물이거든요. 알아보시겠나요? 아직은 적습니다. 아직은 적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참나물도 제 놀이터에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나물도 잎변이가 좀 심하고 비슷한 식물로 피나물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상 보셔도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물이 미나리과에 속해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어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들 미나리과에는 많습니다.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물도 많고요. 하지만 독성이 있는 것, 잘못 드시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꾸준히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나물은 참나물입니다. 미나리과 맨미나리 속에 맨미나리가 있고요. 지금 이 식물은 신감채입니다. 얼핏 보면 강화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요거 씨앗을 얻어다가 저도 이제 확인하려고 꽃도 확인하고 씨앗이 어떻게 달리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아직 씨앗을 못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강화리인구나 싶었는데 강화리 아니고요. 미나리과 맨미나리 속에 신감채입니다. 이거 말고 가는잎 바디나물이라고 있어요. 바디나물인데 왜 맨미나리 속에다 넣었을까 의아해한데 바디나물보다 잎이 좀 좁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이제 나물도 있고요. 요거는 구리대입니다. 구리대가 이것도 씨앗이 여기 떨어져서 생긴 거고요. 아주 빨갛게 올라오는 요 식물은 사상자입니다. 사상자 중에서도 긴 사상자라고 미나리과 사상자 속은 두 속이 있습니다. 사상자 속하고 또 긴 사상자 속. 이건 생긴게 전어를 닮았어요. 전어를 흡사하게 닮았고 맛도 흡사합니다. 씨앗도 전어의 씨앗과 비슷한데 전어 씨앗보다 한 배는 긴 것 같아요. 길쭉해요. 그래서 긴 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요거 저기 백두대간 어디 능선에 가니까 그 능선 주변이 전체가 긴 사상자가 있더라고요. 향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데 보이는 데서만 보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저기 통영 가서 통영 미륵산 골짜기에서 이거 보고 전어인 줄 알았는데 전어가 아니고 나중에 씨앗으로 확인했더니 긴 사상자였습니다. 이런 씨앗도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양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미나리과 식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나리과 식물 중에는 대부분이 생으로 먹을 수 있고 향이 좋은 나물들입니다. 약초인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맹독성 독초입니다. 독미나리고요. 상당한 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평창군과 횡성군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잎의 형태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강화리나 궁궁이라고 불리는 미나리과 식물하고 흡사합니다. 강화리나 궁궁이는 뿌리가 전어 뿌리처럼 생겼는데 독미나리는 뿌리가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잎의 형태를 잘 보시고요. 이거는 잘못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맹독성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은 그나마 좀 독성이 덜 하다고 해요. 나도 독미나리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 식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좀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식물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 식물은 가끔 가다가 미국 방송인 CSI 그 범죄 수사극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키우고 도구로 갖다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독이더라고요. 나도 독미나리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독미나리는 우리나라 평창 횡성 쪽에 하천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잎 형태 잘 보시고 보시더라도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백지라고 부르죠. 한약명으로 구리대입니다. 구리대는 중부 이남 쪽에서는 보이기는 하는데 활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천 주변을 따라서 또 씨앗이 왕창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좀 제법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생하는 곳도 드문드문 있고요. 하지만 강원도 평창, 정선, 태백, 영월, 삼척, 경상북도 봉화, 안동, 영양 이쪽에 가시면 하천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밭을 하다가 요새는 어르신들만 있으니까 묵밭이 많잖아요. 묵밭 같은 데 가면 재배하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손을 안 댑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당귀하고 닮았는데 안 먹는 거라고 해서, 못 먹는 거라고 해서 개당귀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만, 세수 놀러 올 때만 조금씩 채취해서 데치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도 드시는 분 있는데 데치는 게 좋고요. 좀 억세지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독이 있다고 알고 계셔서 개당귀라고 부르고 안 먹었습니다. 뿌리는 백지라는 한약명으로 사용하는데 다양하게 쓰이죠. 최근에는 피부 미백에 상당히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특허도 출원되어 있는 기능성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에서는 없어서 구하지를 못해서 못 먹고, 너무 흔한 곳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참 좁은 것 같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넓은 나라입니다. 구리대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나리과 식물들 좀 약초며 나무를 몇 가지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독성이 있는 유독식물이 2종 섞여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뿌리는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린 그런 개체들이죠. 요게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꽃의 모습, 또 씨앗은 어떻게 달리는지 이런 것까지도 담을 수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